1장의 미스터리 전략 1. 예측 오류의 짜릿함을 선사하기. 어디든 통하는 미스터리 박스. 라이언은 3살 때부터 장난감을 소개하는 유튜브였다. 영상은 여성의 범죄를 조금도 비교하지 않는다. 장난감 가게에서 라이언은 레고 튜브로 기차를 고른다. 상자를 열고 플라스틱 블록을 맞춘다. 이렇게 영상. 라이언 토이스 리뷰 초창기 영상은 어린아이들의 변덕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콘텐츠다. 토마스 기관차가 등장하기도 하고 라이언이 플레이도어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놀기도 하고. 여기서 멈췄다면 라이언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장난감을 개봉하는 한 명의 어린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라이언의 부모님이 아이의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한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탄생한 32번째 영상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영상에서 라이언의 어머니는 조금씩 색다른 시도를 감행했다. 영상은 침대에서 자는 라이언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라이언을 깨워서 디즈니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인 거대한 종이 반죽 달걀을 보여준다. 라이언은 달걀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든 이런저런 장난감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낸다. 피셔 프라이스 주차장도 나오고 조그만 자동차는 수십 개나 나온다. 큼지막한 노란색 덤프 트럭도 한 대 있다. 라이언은 거의 7분에 걸쳐서 달걀 안에 든 장난감을 모두 꺼내서 공기하고 방바닥에서 자동차를 잠깐 가지고 논다. 가히 가소비의 최고 비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짧은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15년 7월 1일에 올라온 이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10억이 넘는다. 아직 어린 우리 아들도 어찌나 마르고 닳도록 보는지 달걀에서 꺼낸 장난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외울 지경에 이르렀다. 라이언 부모님은 그들의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바로 영상이었다고 했다. 라이언 토이스 리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는 거의 3,550명에 달하고 조회수는 550뷰가 넘는다. 2017년에 이 채널이 거둔 수익은 2,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들은 나아가서 라이언스 월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서프라이즈 그 장난감을 기획했고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와 월마트와 타깃에서 판매 중이다. 성공은 모방을 낳는다. 장난감이든 서프라이즈 에그는 유튜브 키즈계의 선도적인 카테고리가 되었다. 이제는 디즈니 타이스 리뷰의 초대형 프린세스 서프라이즈 에그도 있고 채널의 트럭 장난감 자동차 서프라이즈 에그와 또 초대형 마이 리틀 포니 서프라이즈 에그 컴필레이션 플레이도어가 있다. 각 영상에는 각각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장난감이 등장한다는 것 외에도 허술한 장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 영상이 이토록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역시 미스터리의 매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프라이즈 에그는 예측 오류를 유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라이언이 다음에는 라이트닝 맥퀸을 꺼낼까? 왜 자동차 장난감 핫힐 사이에서 비행기가 끼어 있지? 할리우드에서는 이것을 미스터리 박스 기법이라고 부른다. TV 시리즈 때로는 최고의 미스터리 박스는 우리가 우연한 기회로 탄생한다. 조스 상어가 에이브럼스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 선물 받은 타넨스 마법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서 미스터리 힘을 처음 깨달았다. 왜 열어보지 않았을까? 스티브 잡스라면 이 말을 즉각 이해했을 것이다. 그는 가능성을 영업기술로 활용한 홍보의 귀재인이 말이다. 2007년 잡스는 최초의 아이폰을 선보였다. 그들과 근사한 제품 사진과 함께 기조연설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잡스는 새로 출시된 3가지 장치를 소개했다며 특유의 얼성들을 담은 말로 포문을 이뤘다. 그가 말하는 3가지란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휴대전화, 그리고 혁신적인 인터넷 인터페이스. 핵심은 이 3가지가 하나의 기기 안에 다 담겨있다는 것이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애플에서 선보이려는 완전히 새로운 휴대전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휴대전화는 거기 없었다.
잡스는 아직 미스터리 박스를 열 생각이 없었다.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잡스는 무대에 위에서 서서 반짝이는 아이폰을 마치 부끄러운 듯이 살짝 보여주고는 바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잠깐 여기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휴대전화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장 궁금한 것을 감춤으로써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지연 작전이었다. 몇 분 뒤에 잡스가 드디어 아이폰의 사진을 공개하자 사람들은 장난감이 가득 담긴 서프라이즈 에그를 뜯는 아이들처럼 즐겁게 환호를 터뜨렸다. 도파민 기폭제. 미스터리 박스의 심오한 매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새겨져 있었다. 2개월짜리 신생아에게 여러 물건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훨씬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처음 보는 물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러한 참신함의 초과는 곧 전체를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으로 발전한다. 어느 연구에서 심리학자 프랭크 로리머는 며칠 동안에 4살짜리 남자아이를 따라다니며 아이가 왜? 라고 물은 걸 모두 기록했다. 아이가 질문 목록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어졌고 대부분 두서가 없었다. 이런 식이었다. 왜 병아리는 껍질 안에서 자라요? 어떤 물뿌리에는 왜 손잡이가 2개예요? 엄마는 왜 소용없어요? 부모들은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의 호기심에 때로 피곤해지기도 할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미스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둔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어린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아이들을 생후 9개월 때부터 수차례 측정하고 그들의 부모를 면담했는데 그 결과 미즈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업 집중력 같은 다른 심리적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일수록 이 상관관계는 더욱 두드러졌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아이들보다도 성적이 낮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이런 격차가 없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의 가설은 미스터리가 경제력이 높은 가정에 주어지는 주요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박물관 관람 등을 시켜주면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또는 새로운 미스터리 박스를 원 없이 사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호기심 함량은 학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아이는 학습법을 학습한다. 따라서 고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종종 좋은 성적을 얻는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호기심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면 고질적인 성적 격차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미스터리를 즐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근사호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교육의 일부다. 뇌과학을 통해서도 이런 일련의 작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UC 데이비스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호기심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학습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원들은 비염자를 fMRI 기계 안에 넣고 등 다양한 주제로 소소한 질문을 던졌다. 연구전에 이어서 비염자들의 호기심 등급을 매기고 그들과 연관없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언뜻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의 정답을 알려주었다. 드러난 양상은 뚜렷했다. 비염자들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훨씬 잘 기억했다. 이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대목은 비염자들이 호기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본 얼굴을 훨씬 더 잘 기억했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이유를 설명해준다.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비염자의 중뇌에서는 도파민 회로 활동량이 증가했다. 보상을 처리하고 예측 오류에 반응하는 이 영역이 가지각색의 미스터리 박스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다. 호기심으로 도파민이 분출되자 학습과 기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의 활동도 급증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호기심이 불협화음을 감지하듯 지식의 틀 안에서 모순이나 구멍을 느낄 때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모순이나 구멍은 우리의 학습 메커니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에 단순히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한다. 여러 면에서 미스터리 박스는 미스터리를 창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미스터리 박스는 결정적인 정보를 안에 감춘다. 때로는 정보는 커다란 달리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공주와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플롯 사이에 있기도 하다.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목적은 하나. 우리가 찾는 비밀을 숨기며 인식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가.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 박스가 똑같진 않다.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잔혹할 정도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도저히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중독적인 미스터리 박스를 구원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쳤으라도 그 박스를 열려고 들 것이다. 계획된 중독. 카지노. 카지노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더 추가한 대규모 슬롯머신 시험을 도입했다. 탐욕스러운 카지노의 관점에서 환상적인 일은 바로 엄청난 금액의 잭폿을 내세워 슬롯머신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카지노는 가장 릴 슬롯머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카지노들은 이래 가상리를 한층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발견했다. 기대감을 고조하는 메커니즘. 아까운 실패의 유혹이 이러지도 큰 이유는 뭘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자들이 최근에 뉴런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슬롯머신에 입력된 아까운 실패는 도파민이 풍부한 뇌 영역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실제로 돈을 떴을 때와 똑같은 보상회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인간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되어졌을까? 안타깝게도 도박 기계는 이처럼 유행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잔인하게 악용한다. 이 미스터리 박스는 시도하고 또 시도해도 아무런 능력치도 생겨나지 않는다. 슬롯머신이 우리에게 남기는 더 큰 교훈은 문화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 힘의 비결은 사람들을 계속 감질나게 만드는 영이 주도한 무작위에 있다. 슬롯머신이 가진 엄청난 힘을 설명한 이유는 이 기계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인간은 깜짝 반전과 긴장감을 좋아하지만 질서와 마침표를 갈망하기도 한다. 미스터리 박스의 묘미는 균형에 있다. 너무 많이 보여주면 지루하고 너무 적게 보여주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마음을 접는다. 심리학자 데니엘 벌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호기심은 U자를 뒤집은 곡선을 그린다는 이론을 펼쳤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단순하고 익숙한 형태의 금세의 실증을 느꼈다. 실험 결과 단순하고 익숙함, 단순하고 참신하고 각성, 단순하면서 참신하거나 혹은 복잡하면서 익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인간은 미스터리를 좋아하지만 해독할 수 있는 미스터리를 좋아한다. 이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비결로 눈을 돌려보자. 이것이야말로 어느 정도의 미스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을지 파악하고 그걸 적합한 상자 안에 감추는 전략이 필수적인 것이니까. 세상에 야구 팬이 있도록 많은 이유는 화성의 인류학자가 지구인의 문화를 연구한다면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집착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화성의 인류학자도 곧 간파하겠지만 응원하는 팀이 이긴다고 해서 팬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계인 인류학자가 과학 문화를 탐색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양하고 그럴듯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장들은 모두 논리적이며 훌륭하다 하지만 일부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훨씬 인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해답을 찾던 화성의 인류학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분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니콜라스 크리스틴 펠트가 쓴 지금은 거의 잊힌 한 논문을 맞닥뜨리게 된다. 크리스틴 펠트가 스포츠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했다. 크리스틴 펠트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업적에 관한 신뢰성 연구로 주제를 확장했다. 창의적인 작업에 우연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원히트 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하지만 예술계와 과학계에서 성공한 다양한 교란 변수로 전출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피카소는 그저 그런 스케치를 여러 남겼지만은 그래도 피카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작품은 미술관에 걸려 있다. 크리스틴 벨트도 이렇게 설명한다. 한 번 히트작을 내놓으면 두 번째 히트작을 내는 게 쉬워지기도 합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요? 크리스틴 벨트는 이 주제를 더 명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성공의 척도가 훨씬 객관적인 스포츠 경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답은 딱 잘라서 그렇다. 우리는 볼트가 거의 모든 경기에서 1위 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볼트 외에 우사인 볼트 100m, 200m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답은 딱 잘라서 그렇다. 이다. 달리기 속도는 음악이나 과학, 문학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훨씬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볼트는 10년의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에 주요 육상 대회에서 84%의 확률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뮤지션인 바닐라 아이스는 꿈도 못 꿀 확률이다. 그렇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벨트는 이렇게 해서 완벽한 스포츠 전대 레이스를 시작했다. 맨 먼저 알아낸 사실은 경기당 신뢰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신뢰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적어도 한 시즌 동안에는 비슷한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미스터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예컨대 야구를 보자. 야구라는 스포츠의 미스터리는 이 운동 경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야구의 역사는 미스터리를 써서려고 하는 노력의 역사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타자들이 추락한 이유는 투수들의 부상 때문이었다. 영세한 팀들은 출혈이 심각했다. 이들은 도산을 막기 위해서 1993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의 연봉을 거의 40% 삭감했다. 야구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였고 얼마나 더 버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구단주들은 경기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 경기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규칙의 변경에 반발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엔 효과가 있었다. 마운드와 홈플레이어 사이트 간격을 18.5m로 늘리자 실력과 운의 균형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다. 통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규칙을 바꾼 뒤로 타자들의 삼진율은 37%로 줄었고 타격 변동성도 극적으로 상승했다. 정상급 투수들의 성적 또한 변수의 증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1893년의 규칙 변화가 근대 야구를 탄생하게 했다. 모선의 최적지를 찾은 덕분에 이제 막 등장한 신생 스포츠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몇몇 스포츠가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가장 실력 있는 선수를 선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이 스포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서로 경쟁을 붙이되 실력이 나은 선수가 항상 이기지 않도록 경기의 미스터리 요소를 가미한다. 그 결과 이 스포츠는 팬들에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던 것을 선사했다. 확실한 승리가 아닌 극적인 불확실성 말이다. 프로스포츠의 실력과 운 사이에서 최적의 모선을 찾을 때까지 조금씩 틀을 수정하며 긴 시간에 걸쳐서 미스터리 박스를 개발해왔다. TV 역사상 최장수 드라마의 비결은 TV 역사상 최장수 드라마의 비결은 MBC의 범죄수사 드라마 로앤오더의 총괄 브리더스 마이클 체르노치는 센트럴 공원의 이스트 드라이브를 걷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같은 지점을 수백 번 달려서 지나쳤지만은 걷다 보면 이런저런 게 눈에 들어오죠. 마이클은 말했다. 문득 걷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바위들이 보이더군요. 먹잇감이구나. 에피소드는 하지만 경찰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피해자는 서서히 기억의 조각들을 회수한다. 범인에게 나던 월드 스파이스, 손목시계 등등. 그게 다가 아니다.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해서 등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마이클은
샌드라버크에서 청동 휴머를 보고 떠올린 현금을 바탕으로 하나의 드럼을 만들기까지 기나긴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몇 번이고 시청자들의 주의 지속 시간을 강조했다. 마이클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레프 톨스토이와 윌리엄 포크너다. 저는 해마다 이들의 작품을 다시 읽죠. 그렇지만 TV 드라마는 전쟁과 평화보다도 훨씬 전개가 빨라야 하잖아요. 제가 후배 작가들에게 맨 처음 하는 말은 지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 썼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이클의 조의 지속 기간에 대한 집착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송업계에서 일하며 생긴 상당히 실무적인 부작용이었다. 성범죄에 수사되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미스터리 박스를 배치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붙잡아 놓는다. 사건을 정하면 작가들은 대본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대개 결말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정보를 최대한 늦게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다. 플롯을 짤 때는 장면을 짤막하게 적은 인덱스 카드를 활용한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용의자와 일치하지 않음 또는 가리 씨가 짐에게 말하자 짐이 꺼지라고 대답함 등이 적힌 인덱스 카드를 판에 잔뜩 쌓아두고 수집어들에게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이 드라마의 공동제작자 레리 케플러를 만나기 위해 메라던 첼시 보드로 향했다. 그는 성범죄 수사대 세트장에서 자리한 자기 사무실에서 곧 방송 예정인 에피소드를 차근차근 소개해 주었다. 에피소드를 찍을 때는 2번 플롯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매력적인 백발의 레리는 대사 쓰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답게 재치가 넘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첫 번째 미스터리 박사는 성폭행범을 찾아야 한다. 형사들은 처음에 로렐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성폭행범을 가위로 찔렀을 거라고 추정한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가 반격을 감행한 정당한 살인이었다고 말이다. 진실은 마지막 광고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다. 나는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가 시청자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결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길을 놓았는지가 눈에 들어왔다. 폭력적인 드라마, 공포영화, 재난영화를 즐겨보는 게 정신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카고 대학교 골든 스크리브너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아무런 작품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기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한다. 어두운 미스터리에 노출되며 현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법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때로는 가슴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현실의 트라우마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 상상력 증폭시키기.